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수업은 공간 좌표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프린트랑 같이 보셔도 되고 책이 있는 분은 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간 좌표를 배우는 첫날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웠던 좌표 평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확장을 해서 좌표 공간으로 확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X축과 Y축 그리고 원점 이 정도가 있었다면은 이제 X축, Y축 좌표 공간에는 이렇게 G축이 있고 원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좌표 평면이 추가로 더 구성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을 좀 더 보면요. 평면 좌표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다면 오늘 배우는 것은 공간 좌표입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평면 좌표라는 것은 평면 위에 어떤 특정한 점을 우리가 X하고 Y에 관한 좌표로 나타낼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임의의 점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확장해서 공간 좌표로 가지고 왔을 때는 지금 이 공간상의 특정한 한 점을 찍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X, Y, G에 관한 세 개의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간이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은 공간 좌표 읽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좌표를 우리가 읽는 것도 읽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점을 가져와서 공간 좌표에 찍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찍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직육면체를 하나 가져와서 그것들의 각각의 점, 모서리나 점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A, B, C라는 점도 X축으로 A만큼 오고 그 다음에 Y축을 B만큼 와서 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또 이 직육면체에서 바로 윗칸으로 올려서 여기로 이동을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간상에 있는 직육면체를 생각하면서 점을 찍거나 아니면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 특히 이제 X축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Y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Y가 0인 점들을 이렇게 모아서 무수히 많이 모았을 때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된다는 거, 요런 개념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XY 평면, 좌표 공간으로 왔을 때는 XY 평면을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주황색인 이 평면을 보시면 G좌표가 모두 0인 점들을 모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었다면 반대로 좌표 공간에서는 XY 평면을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YG 평면 같은 경우에는 X가 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규칙성을 살펴보면은 여기 평면에 없는 문자를 가져와서 그것이 0이다 이렇게 나타내면은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공간상에서 한번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해보고 외우는 것이 좀 더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간 좌표를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 두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선의 발입니다. 수선의 발은
우리가 지금 삼수선의 정리를 저번에 배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수선의 발을 공간상에 내리는지 이거를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 P가 여기 이렇게 공간상에 주어져 있고 이 점에서 XY 평면에 내린 점이 요 A가 되죠. 그래서 요 A의 점을 찍어 봤더니 1, 2, 0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요 XY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XY 평면에서는 지좌표가 모두 0이죠. 그래서 지좌표를 0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그림상으로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Z 평면에서는 X좌표가 0이죠. 이것도 한번 찍어보면요. 지금 P에서 YG 평면으로 찍었을 때 이 B라는 점이 나오고 이 B라는 점에 X좌표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좌표 지금 1, 2, 4 중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좌표를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G, X 평면일 때는 가운데 좌표가 0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머지 좌표들을 읽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성을 좀 보이죠? 네, 마찬가지로 X, Y, G 평면에 내린 점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요 P좌표에서 X축에 내린 점을 찾아보면 요 D좌표가 되겠습니다. 요 D좌표가 되는 이유는 요 삼각형을 보시면 되죠. 요 삼각형과 삼수선의 정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PA라는 직선이 XY 평면과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 AD라는 직선이 지금 X축과 수직이기 때문에 PD라는 지금 직선이 X축과 수직이라고 삼수선의 정리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D라는 점이 이 P점이 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점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읽어봤더니 이 X축에 있기 때문에 X좌표만 빼고 나머지가 모두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에 내린 점도 Y축에 내린 점을 보면요. 자, 요 점이 되겠죠. 이 점. Y좌표만 빼고 모두 0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라는 점도 G좌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리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어떻게 했는지 외우지만 말고 직접 한번 오늘 내려보고 수선의 발을 직접 내려보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어떻게 공간상에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한번 실제로 확인하면은 공간 좌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프린트에도 갖다가 놓고 아니면 여기에도 갖다 놨는데요. 잠깐 멈추고 문제 1, 2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좌표를 실제로 구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ABC라고 해서 ABC를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여기 읽기 쉬운 것부터 읽으면 됩니다. 자, 먼저 B부터 읽어보겠습니다. B 좌표는 2, 4, 지금 G좌표가 0이기 때문에 0 이렇게 읽으면 되고 C좌표는 지금 G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좌표를 읽어보면은 B좌표에서 G축으로 위로 3칸 올린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보이는 점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B좌표를 읽어보면은 X축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C좌표도 읽어보면은 지금 3, Y좌표가 0이고 G좌표가 5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A좌표는 읽어봤더니 X좌표가 0이고 그 다음에 Y좌표, G좌표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졌나요? 네. 그래서 수선의 발을 직접 내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리게 되면은 지금 위로 올라가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수선의 발의 좌표를 읽었더니 YG 평면에 내리게 되면은 G좌표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G축에 내린 거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점 위치는 2점이 될 거고요. G 좌표만 남기고 나머지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좌표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선에 발을 했다면 공간 좌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수선에 발을 했고 두 번째가 공간상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공간상의 거리 구하는 좌표가 이렇게 공간 좌표로 나와 있을 때 공간상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결론부터 먼저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평면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유도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AB라는 직선은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위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시면 자, BP의 길이는 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G2-G1의 길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보려면 지금 다시요. 요 길이를 보기 위해서 요 삼각형을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삼각형을 가져와서 보면요. AP가 빗변이고 Q가 여기 있고 자, 보면요. 자, AP의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요. 요 길이와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2-y1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보면은 이 길이와 같고 지금 이 길이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 길이가 되고 이거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2-x1의 절대값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AP의 길이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처럼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여기다 써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점과 특정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지금 여기 A 좌표가 모두 0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보기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AB의 길이는 2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4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0에서 2를 빼서 제곱한 거, 거리를 구하면 루트 38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OA의 길이를 구할 때는 원점에서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루트 21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3번하고 4번만 풀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 3번하고 4번은 지금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의 길이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5에서 3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6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더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했더니 6루트 2가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OA의 길이도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돼서 길이가 5가 나옵니다.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ABC의 길이를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를 구해봤더니 AB가 루트 22, 그 다음에 BC가 루트 24, 여기가 루트 2. 좀 수치가 이렇게 보이죠? 이거 각각에 대한 길이는 직접 정리해서 쓰면 되고요. 자, 지금 봤더니 22하고 2를 더하면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요. AB의 제곱
길이의 제곱에다가 AC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지금 BC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이 길이의 이 BC라는 변이 빗변이 되니까 이 길이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어떤 직각삼각형이냐면은 A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뒤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해당하는 교과서의 개념과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당하는 문제를 직접 집에서 풀어보고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